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에서 마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C# 마크업은 XAML 없이 C# 코드만으로 MAUI에서 GUI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커뮤니티 툴킷의 라이브러리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GUI 디자인을 할 때 제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NET MAUI용 개발을 위해서는 GUI를 제머에서 개발을 하고 비즈니스 로직 또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비하인드 코드나 뷰 모델 형태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통해서 작업하도록 그 둘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머를 사용하지 않고도 C# 코드만으로도 이 GUI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되게 되냐면 제머를 잘 모르는 분들이나 회사에 디자인 관련해서 따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C# 코드만으로 그냥 UI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냥 제멀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제멀은 사실 되게 간편하긴 한데 모르는 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제멀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C# 코드가 더 보기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코드로 작성하려고 하니 코드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에 대해서 더 단순하게 최대한 제멀과 비슷한 형태의 코딩이 되도록 만들어진 게 C# 마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커뮤니티 툴킷 MAUI 마크업이라는 이름으로 누게 패키지에 오픈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걸 다운로드 인스톨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러한 마크업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자마린 쪽에서 존재했었는데요. 이름은 코멧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멧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자, C# 마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MAUI에서 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완성도 면에서는 코멧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코멧이 조금 더 심플하고 간결하게 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MS에서 이 코멧의 상당 부분을 C# 마크업 쪽에 통합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C# 마크업으로 이거를 작업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간단한 우리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메인 페이지.jmol이라는 거에 있는데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이 있고요. 스크롤 뷰로 쌓여져 있네요. 그리고 레이블과 버튼이 있습니다. 레이블은 name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버튼은 change name 커맨드랑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은 메인 뷰 모델에 있고요. 메인 뷰 모델은 observable object라는 거하고 iTransient 서비스를 통해서 dependency injection 되어 있습니다. observable object를 통해서 notify property change들을 구현하고 있는 observable property나 또는 set property라는 펑션을 직접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는 source generator를 배웠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name을 observable property와 연결을 해놨고요. change name이라는 녀석을 relay 커맨드랑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change name 커맨드가 만들어지고 name에 대한 observable property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뷰 모델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페이지의 비하인드 코드를 보시면 바인딩 컨텍스트를 통해서 메인 뷰 모델이 바인딩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형태의 모바일 UI가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My name is 이혁인강이라고 되어 있고 change name을 클릭을 하면 현재 시간과 그 뒤쪽에 change new name이라는 컨텐츠가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C# 마크업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내역 보시면 자, 메인 페이지 .제멀은 뭐 별게 없죠. 제가 여기에서 메인 페이지 .제멀을 이제 좀 이름을 바꿔 놓을 거고요. 메인 페이지 제멀.cs를 활용해서 코딩을 할 거예요. 코딩을 할 때 app.제멀이라고 되어 있는 저 코드는 사라질 거고요. app 제멀 뒤쪽에 이 cs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app shell도 제멀은 사라질 거고요. app shell 제멀.cs 이 비하인드 코드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코딩이 좀 변경이 될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일단 지금 app 제멀과 app shell 제멀 그리고 메인 페이지 .제멀을 삭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메인 페이지 .xaml을 백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백이라는 폴더에다가 따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app.cs, app.shell.cs, 메인 페이지 .cs가 됐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이제 저 파일들 자꾸 그룹핑이 돼서 삭제가 안 되고 자꾸 안쪽으로 네스티드 형태로 되도록 되는데 그때는 그냥 삭제해 버리시고요. 그냥 새로 CS 파일을 만드셔도 돼요. 이름은 app.cs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app shell이 있을 거고요.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뭔가 수정을 할 텐데요. 어떤 걸 먼저 수정을 할 거냐면 마크업으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누게 패키지로 가셔가지고요. 커뮤니티 툴킷에 maui.markup이라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 녀석을 인스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인스탈이 될 테고요. 인스탈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얘기들 있죠. MAUI에 이렇게 use MAUI Community Toolkit 마크업을 넣어달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저걸 복사를 했어요. 저희가 복사를 한 후에 MAUI program.cs로 가셔가지고 use MAUI app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Alt Shift F 10번 하셔가지고 using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크업에 대한 세팅은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할 몇몇 개들 코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app.cs로 먼저 이동하시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생성자의 initialize 컴포넌트 에러가 날 텐데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pp shell을 받아올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었던 제머를 통해서 했던 app shell은 자동으로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new 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됐었다는 얘기죠. 아마 내부적으로 그 app shell에 대한 처리를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을 통해서 컨스트럭터 인젝션이 가능하도록 해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C# 마크업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new로 생성을 하시면 안 되고 이 app 자체를 이렇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app shell 자체를요. 얘를 shell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shell을 메인 페이지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app 자체도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i 싱글턴 서비스라는 거를 넣어 줄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인젝터블 서비스를 통해서 만든 필터들이고요. 이 필터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MAUI 프로그램에서 스크럽터를 통해서 오토 스캔 통해 등록을 해놨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 인터페이스들을 임플리먼트 하도록 하면 자동으로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앱 페이지에 가보시면, 페이지가 아니고 앱 클래스에 가보시면 app.cs에 이렇게 iSingleton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하도록 해놓고 다음에 app 쉘을 컨스트럭터에다가 넣어 놓으시고요. 메인 페이지에 그 쉘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app 쉘로 가셔야 돼요. app 쉘도 뭔가 수정을 했을 텐데요. 이건 필요 없겠죠. 제 머리였기 때문에 지금 저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 transient 서비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컨스트럭터에서 메인 페이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젝션을 받아가지고 이 메인 페이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넣으시면 되냐면 items라고 있어요. items.add라고 하시면 app 쉘과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페이지가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업은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메인 뷰 모델 있었죠. 메인 페이지.cs에 지금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메인 페이지에 코딩을 할 거예요. 코딩을 할 건데 C# 마크업 관련된 코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제멀백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서 잠깐 확인을 좀 할게요. 그리고 좀 키우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바인딩 컨텍스트로 메인 뷰 모델을 지금 바인딩 하도록 해놨는데, 자, 이것 자체도 저희가 인젝션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transient 서비스를 여기에서도 임플리먼트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이 메인 뷰 모델을 인젝션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뷰 모델을 그냥 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뷰 모델을 반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빌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빌드는 보이드 형태고요. 그냥 빌드라는 일반적인 펑션입니다. 컨스트럭터에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 컨스트럭터의 내용이 많으면 자, 복잡하고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컨텐트, 자, 컨텐트라는 페이지 안에 스크롤 뷰가 있었고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 레이블 버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컨텐트를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컨텐트 안에 new 스크롤 뷰라고 하시고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이죠. 마찬가지로 컨텐츠예요. 컨텐츠 new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자, 패딩 있죠. 패딩 10 똑같이 10 넣어주시고요. 스페이싱은 20이네요. 스페이싱 20. 그리고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으니까 children을 통해서 추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children 하시고요. new 레이블 만드시고, 이제 자, 바인딩 네임이죠. 바인딩 하셔가지고
바인드 하시고 네임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텍스트 바인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옵션과 호리진탈 옵션이고 센터잖아요. 저거는 센터, 호리진탈, 버티컬 있죠. 버티컬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번 거는 센터, 호리진탈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트가 있어요. 폰트에 대해서 넣어줄 때 사이즈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24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레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버튼, 이제 버튼이죠. 버튼을 만드는데 얘도 바인드를 해줘야 돼요. 커맨드 바인드를 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change name command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저 커맨드에 연결이 바인딩이 돼요. 그리고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에 change name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change name. 자, 이렇게 했으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뭐 별 차이 없죠? 제 머리랑. 사실 이렇게 C# 마크업이 있기 전에는 정말 많은 코드를 써야 했고요. 복잡했어요. 사용하기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 .NET 팀에서, MAUI 팀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 My name is 여기인강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제 말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이런 글자 색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ET MAUI에서 JSON 파일 같은 컨피규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SP.NET Core 같은 경우에는 app settings.json에 config 관련된 내역들을 넣어놓고 constructor injection을 통해서 해당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와서 사용했었어요. MAUI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약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현재 프로젝트에서요. 누겟 패키지를 통해서 두 가지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거예요.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컨피규레이션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바인더, 그리고 다른 하나인 JSON,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거고요. 누겟 패키지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맨지 누겟 패키지로 가셔서 브라우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JSON이 있고요. 바인더가 있어요. 일단 JSON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JSON부터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인더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설치가 안 된 거 같고, 네, 설치가 됐네요. 그리고 바인더를 넣어 볼게요. 바인더 찾아서 여기 있죠? 이 녀석을 다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요. 이제 MAUI program.cs로 이동해서 세팅을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키지 라이브러리에 관련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ASP.NET Core 같은 경우에는 program.cs에서 처리를 했고요. MAUI 같은 경우는 MAUI program.cs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앞쪽에 프리픽스인 MAUI를 제거해버리면 program.cs고 똑같은 파일 이름이죠. 자, .NET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추상화는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 디자인적인 영역에서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래서 MAUI program.cs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기존 설정하고 조금 달라요. ASP.NET Core나 .NET Host Generic Factory 같은 경우에는 이 컨솔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익스텐션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설정을 조금 다르게 파일을 직접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MAUI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패스로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접근하기 위한 프로텍션, 시큐리티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embedded resource를 이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MAUI program.cs로 이동을 했고요.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빌더 configuration에다가 넣게 될 거예요. add configuration 이라고 해서 넣을 텐데, 여기에 위쪽에서 설정을 한 config 값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config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configuration 파일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재 이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트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할 거예요. 저희는 스트림을 이용할 거고요. using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assembly reflection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get 좀 이름이 assembly get executing assembly, 그리고 이 executing assembly가 manifest 관련된 내역들을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스트림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 뒤쪽에다가 스트림의 파일 주소를 줄 건데요. 사실은 실제 파일 주소라기보다는 embedded resource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get manifest resources stream 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이름 app1이죠.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넣어 주시면 돼요. 우리는 app settings json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settings json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스트림을 만들고요. 이 스트림을 가져다가 config을 구성을 할 거예요. 자, config은 new configuration builder add json 파일이 아니고 스트림을 통해서 갈 거예요. 스트림 build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코딩은 됐어요. 자, 근데 이 스트림이 뭔가 빠져 있네요. 자, 이름이 REAM인데 제가 빼놨죠. 조금 밀려서. 자, 그러면 빌드까지 됐고요. 그 빌드한 컴픽을 아래쪽 add configuration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MAUI에서의 설정은 마쳤고요. MAUI program.cs에서요. 그리고 app settings json을 프로젝트에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add new item 하시고요. 웹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JSON configuration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app settings.json이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내역이 있어요. 저희는 자, 이러한 형태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키1, 키2, 키3에서 저 키3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가져와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작업이 끝난 게 아니고 app settings JSON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프로퍼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빌드 액션과 copy to output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요. 빌드 액션을 먼저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 녀석을 리소스, embedded resource라고 설정을 해줄 겁니다. 찾아서 embedded resource 있죠? 이걸 설정을 해주시고 이거는 copy if new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리소스, embedded resource가 돼서 manifest resource 스트림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일을. 그래서 이 app settings JSON을 찾아갈 때는 MAUI app1.app settings.json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onfiguration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메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configuration 메인 페이지에 가보시면 name change command가 있죠. 그리고 이 change command랑 name은 메인 뷰 모델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지금 constructor injection을 통해서 configuration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죠. 네, 이 configuration을 통해서 configuration, 이 app settings JSON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메시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죠. 뭐 할 때 갖고 올 거냐면 해당 버튼을 클릭할 때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코딩이 필요합니다. 이 configuration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name이라는 레이블의 값을 변경을 해줘 볼게요. 일단 name 하고요. date time 그리고 UTC now를 한번 넣어주고요. 플러스해서 네, 약간의 스페이싱을 주고요. 그 다음에 configuration으로부터 가져와 볼게요. get section이죠. 자, app setting 구조로 다시 가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보시면 settings라는 섹션을 가져야 되니까 get section 해서 settings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key 3도 섹션이죠. get section 해서 key 3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value인 메시지를 가져올 건데 이 녀석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가져오라고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네, 이 형태로 가져오면 이제 스트링이 네임에 자동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하하 이거 대박이야 라는 메시지가 뿌려지겠죠. 자, appcl로 가셔서 이전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거에서 이 구성이 configuration이라는 형태로 변경이 됐으니까 네임스페이스를 변경을 해줄게요. behavior가 아니고 자, configuration이고요. 로컬 서버는 그대로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메인 페이지는 configuration 메인 페이지고요. 네임스페이스는 configuration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져오면 처리가 되겠죠. 자, 메인 페이지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볼게요. 자, 처음 실행해 보시면 My name is 유기인강이라는 레이블이 보이고요. 타이틀은 configuration 메인 페이지가 있죠. 저희가 change name을 클릭했을 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change name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하하 이거 대박이야 라는 메시지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app settings JSON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컨피규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MAUI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 MAUI에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REST API 형태로 되어 있는 external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MAUI에서는 그 이름을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HTTP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NET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셨다면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클래스를 MAUI 상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이 HTTP 클라이언트가 내부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을 해서 외부에 REST API를 호출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아주 최적화를 해놨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이 사용은 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의 이 .NET MAUI 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HTTP 클라이언트는 각각의 OS에 맞추어서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이 크게 필요 없어요. 일단 그러면 이 HTTP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우선 REST API를 호출하도록 할 건데 사실 인터넷에 보시면 관련된 더미 데이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모카루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한 API를 만들어낼 거예요.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더미 데이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 더미 데이터를 실제 HTTP 상에서 통신하도록 만들어서 유닛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더미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모카루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사이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카루로 들어가셔서 처음 페이지에 보시면 필드 네임 타입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포맷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CSV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JSON으로 할 테니까 JSON 해주시면 돼요. 이 옆에 array, include null values,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ID, first name, last name, email, gender, IP underbar addr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입도 row number, first name, last name, email address, gender, IP address v4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모카루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애니멀 커먼 네임도 있고 app 번들 아이디도 있고 app 네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똑같은 더미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요. 랜덤하게 돌아가면서 1994, 2008, 2001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대로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줄 거고요. save this schema를 할 겁니다. save this schema하고 이름을 users라고 할 거예요. 자, users라고 할 거고요. 만들 겁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든 후에 mock API로 이동하시면 우리가 API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스키마 users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까 저장했던 users라는 거, 그리고 generate 10 해서 10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 users JSON을 호출하게 되면 그걸 실행할 거예요. 이 주소를 쓰면 그대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만들어 놓은 것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JSON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컨트롤 C로 가져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파일로 이동을 해요. C# 파일로 이동을 해서 유저 서비스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하나 생성을 해도 돼요. 그리고
가장 밑으로 가서 빈 공간에다가 에디트 또는 에디트로 가셔가지고 paste special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paste json as classes라고 있죠.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JSON 스키마에 대한 C#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자, 이걸 우리는 이용하면 JSON 데이터로 만들어진 A를 deserialize 또는 serialize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root object class 1 property를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users라고 할 거예요. 왜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냐면 저거는 단순히 이 유저에 대한 array 형태예요. users라고 하는 array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쓰지 않고 main view 모델에서 이 녀석을 메인 뷰 모델. 자, 메인 뷰 모델에서 이 users를 그대로 가져다가 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쪽 관련해서 처리할 게 없어요. Observable Collection User 모델이라는 거에서 User Models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메인 뷰 모델이 이제 유저 서비스로부터 받아온 요 유저라는 클래스와 함께 매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ser.id를 가져와서 이렇게 매핑하고 있죠. 그리고 deserialize 할 때 list 유저를 통해서 deserialize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서비스에 이 유저 클래스만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리스트 유저를 deserialize 하라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root object라고 되어 있던 거를 삭제한 거예요. 그 root object는 아주 단순히 array 형태의 유저를 선언해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PI로 호출하고 호출한 API의 값을 users에 넣고 매핑해 준 다음에 매핑한 값을 화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메시지는 그냥 찍기도 하고요. 그 메시지를 deserialize해서 유저 모델스로 만든 거를 실제적으로 요 그리드 데이터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리드의 각 컬럼에다가 매핑을 하고 있어요. ID, first name, last name, email, gender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만들다 보니 화면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쁘지 않아서요.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원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 본 게 있죠. 유저 서비스에서 HTTP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작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동작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동작을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서비스에서 I 유저 서비스 밑에 execute라는 데 하나 만들어져 있죠. HTTP 클라이언트를 제가 생성해서 쓸 거예요. use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자, 하나를 선언을 해 주세요. 이렇게 유직문을 만들어 놓으면 execute를 벗어날 때 자동으로 디스포스 됩니다. 그 다음에 var response를 받아올 건데요. 자, await에서 http client get async 그리고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모카로 관련된 주소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예요. 뒤쪽에 키값, 저거는 이제 저와 연관된 키값이고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키값이 다를 겁니다.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eturn await response.content read as string async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실행했던 건 원래 있던 거고요. 지금 실행하는 건 우리가 코딩한 내역을 컴파일해서 실행해 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앱이 뜰 겁니다. 자, 떴죠? 이제 체인지 메시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4번 눌러서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HTTP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크게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REST API 관련된 코딩도 MAUI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NET MAUI에서 메신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예전에 한번 MVVM에서 메신저를 이용해서 뷰와 뷰 간의 데이터 전달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Publish and Subscribe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뷰와 뷰 또는 뷰 모델과 뷰 모델 간의 데이터 전달을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툴kit에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MAUI에서 이러한 UI 계층이 아닌 서비스 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밑에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쪽에도 데이터의 전달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서비스 계층이나 비즈니스 로직 관련된 계층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서 리턴 받아서 UI 쪽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다 그런 모든 거를 인터페이스로 선언해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다른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디에이터라는 걸 사용해요. .NET에서 MEDIATR 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에이터에 대한 .NET 구현을 해놨어요. 어떤 몇몇 분들은 이 미디에이터가 그러니까 MEDIATR, Mediate R 이 라이브러리가 미디에이터 패턴이 아니라고 할 텐데요. 자, 맞아요. 당신들 말이 맞고요. 우리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뭐 과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미디에이터에 대한 구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인터넷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구현하시면 되고, 저희는 Mediate R이라는 걸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일단 Mediate R 누게 패키지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Managed Dependency에서요. Manage 누게 패키지 하셔서 Mediate R을 깔 건데요. MEDIATR Extension Microsoft Dependency Injection을 깔게요. 자, 여기까지 까시면 돼요. 요 하나를 설치를 해주세요. 인스탈.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다시 MAUI program.cs로 가셔서 Mediate에 대한 설정을 추가를 할 거예요. Builder Services Add Mediate R 하고요. Assembly.get Executing Assembly 해서요. 요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즈를 그러니까 DLL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DLL일 수도 있고 뭐 exe 파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mediate 관련된 레지스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여기에서 iRequest나 iNotification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핸들러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자동으로 레지스트링이 될 겁니다. iRequest 제너릭 형태, iNotification 제너릭 형태가 다 전부 레지스터링 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커맨드를 하나 만들 건데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add new folder request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request 아래에다가 Ctrl Shift A 해서 다시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 이름은 get user comman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퀘스트를 선언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 뒤쪽에 I request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스트링을 리턴을 받을 거거든요. 자, 스트링 리턴을 받도록 해놓고요. 이 안쪽은 아무것도 선언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커맨드에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처리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get user 커맨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REST API의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자, REST API로 지금 이동을 해서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메인 페이지 제멀.cs도 그대로 쓰시고요. 뷰 모델로 가셔서 여기에서 iUserServi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참조하지 않고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mediator 그 다음에 mediator라고 하시고요. constructor injection을 쓰고 있죠. Ctrl Shift F10번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삭제를 하고요. 서비스 execute가 아니죠. 이거는 mediator.send가 될 거예요. .send 해서 new get user command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저 서비스가 핸들러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굳이 뭐 다른 데로 이동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자, iTransient 서비스라고 해서 뭐 유저 서비스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고요. 이 유저 서비스를 핸들러 역할을 하도록 수정만 할 거예요. 그래서 I request 핸들러 자, 핸들러라고 하시고요. 자, get user 커맨드를 받아서 스트링 형태로 리턴 하겠다 라고 정의해 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여기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execu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걸 수정을 할 겁니다. 자, implement 인터페이스 만들고 여기에서 그대로 Ctrl X에서 넣어주시고요. execute를 지울게요. 이게 필요 없으니까요. 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이 앞에 async 넣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처리가 끝났어요. 자, 이 유저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지금은 REST API에 있지만 다른 쪽에 DLL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DLL에 있을 경우는 해당 DLL을 처리할 수 있도록 MAUI program.cs에서 해당 DLL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assemblies라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get all assembly를 통해서 처리한 위쪽 오토스캔에 대한 처리란 게 있죠. 이걸 똑같이 넣어주시면 다른 프로젝트의 DLL을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등록을 찾아내요. 어쨌든 지금은 유저 서비스를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인 뷰 모델에서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유저 서비스가 이 핸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리턴 값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샌드한 리턴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저 메시지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존성이 줄어들겠죠. 저희는 지금 유저 서비스에다가 유저라는 클래스까지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메인 뷰 모델이 서비스를 아직 참조하고 있어요. 메인 뷰 모델이 이 유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중에 유저 서비스하고 이 유저를 분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될 테고요. 이 유저는 모델로 가겠죠. 모델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의존성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걸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실행이 됐고요. 체인지 메시지를 눌렀을 때 이 리퀘스트 핸들러로 오는지 알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자, 메인 뷰 모델 여기에서 미디에이터 통해서 샌드 할 때도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인지 메시지를 누르면 여기로 오죠. 자, 여기서 F5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유저 서비스로 이동을 해서 핸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핸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가져오고 나서 리턴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유저를 처리하고요. 유저 모델들을 처리하고 나니 똑같이 유저 서비스를 처리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미디에이터를 이용해서 의존성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간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을 다 끊어냈죠. 이럴 경우에 유저에 대한 내역이 저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유저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유저 서비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DLL을 참조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디에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나 다른 DLL들의 의존성을 끊어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MAUI 앱에서 유닛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XUnit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MAUI 앱에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Project 하십니다. 솔루션에서 하셔야겠죠. Add New Project 그리고 XUnit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XUnit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있죠. Next 하시고요. 이름을 Unit Tes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 자, 6.0 그대로 Create 하시면 돼요. 자, 생성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유닛 테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요 녀석 이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요. 뷰 모델 테스트라고 하겠어요. 저는 뷰 모델을 테스트할 겁니다. 자, 요 형태로 구성을 해 놓고요. 이제 디펜던시에서 MAUI 앱 1을 참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Add Project Reference 누르시고요. MAUI 앱 1을 누르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여기 Dependencies 보시면 노랗게 뭔가가 생겼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 느낌표가 생겼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열어볼게요. 열어서 프로젝트에 보시면 MAUI 앱 1에서 뭔가 모르겠다는 듯한 표시가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러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리빌드 솔루션, 빌드 솔루션 또는 리빌드 솔루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에러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에러인데 하나는 MAUI app1이 not compatible with .NET 6.0이라고 나와요. 호환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NET 6.0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죠, 갑자기.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에 메시지에서는 타겟이 .NET 6.0 안드로이드, iOS, 맥, 카탈리스트, 윈도우스로 되어 있는데 해당 타겟은 그냥 6.0으로 되어 있어서 참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뱉고 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겠죠. 실제로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익스플로러 가시면 있긴 한데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네,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네, 테스트가 잘 안 되는 상태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닛 테스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Edit 프로젝트 파일에 가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타겟 프레임워크이 .NET 6.0이죠. 자, 얘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삭제할게요. 그리고 MAUI 앱 1에서 Edit 프로젝트 파일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얘를 약간 옮겨서 양쪽으로 확인해 볼게요. 얘는 .NET 6.0이죠. 얘는 .NET 6.0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iOS, 맥, 카탈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아까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대충 알겠죠? 얘는 MAUI는 .NET 6.0에 대한 타겟 프레임워크가 없어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는 해당하는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맥 카탈리스트에 대한 참조가 없습니다. MAUI에 관련된 저러한 타겟 프레임워크를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에 넣어주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 반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MAUI 앱 1에다가 .NET 6.0을 임의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output 타입이 exe2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DLL을 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는 이 exe2를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NET에 6.0으로 되어 있는 DLL이나 exe2를 유닛 테스트가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MAUI 앱에 대해서 이러한 exe 파일들을 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NET 6.0으로 만들어진 i는 DLL이 아니고 exe가 아니고 DLL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컨디션들도 있어요. 타겟 프레임워크이 iOS면 어떻게 하고 이러한 컨디션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output 타입에다가 컨디션을 줄 거예요. 자, 컨디션 해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타겟 프레임워크이 .NET 6.0이 아닐 때만 exe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가지고 처리를 해볼게요. 자, 달러 넣으시고 자, 괄호를 넣으신 다음에 target framework 그리고 이 녀석이 다시 작은 따옴표 넣으시고 .NET 6.0이 아닐 경우에는 exe2를 만들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DLL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으로 유닛 테스트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없어졌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역들이 사라졌어요. 단넷 6.0을 넣고 그와 관련된 처리들을 했더니 이제 노란색 느낌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한번 해도 빌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리빌드 해보겠습니다. 자, 리빌드 솔루션 해보시면 일단 에러는 없는 거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가지 워닝들은 조금씩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 익스플로러를 해보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유닛 뷰 모델 테스트에 테스트 1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이 녀석을 런 합시다. 자, 어때요?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 만약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 동작을 하도록 했는데 동작 안 하고 아까와 같은 컴파일 할 수 없다라는, 빌드 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했다가 다시 띄우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지금. 하지만 그걸 지금 보지는 않을 거고 일단 뷰 모델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뷰 모델 테스트 1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MAUI app1에서 REST API로 만들었던 메인 뷰 모델을 여기에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메인 뷰 모델을 이쪽으로 옮기고, 자, 저 녀석을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몇 가지 선행 작업을 좀 할게요. 컨스트럭터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I test output helper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컨솔 창에다가 뭔가 내역을 찍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컨솔 창이 아니고 아까 테스트 보시면 테스트 익스플로러라고 있죠? 요 밑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위해서 I test output helper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test output 이라고 하고 Alt Shift F10번 눌러서 이 필드, read only 필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팩트에다가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뷰 모델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우리는 MVVM auto scan 밑에 있는 increment counter 뷰 모델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해당 뷰 모델을 가져오려고 할 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모델은 new increment counter 뷰 모델, 요 오토 스캔에 있는 녀석을 쓸 건데 컨스트럭터를 보니 hello world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는 이 hello world를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을 통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닛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초기 설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MAUI 앱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MAUI 앱과 연결된 유닛 테스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MAUI program.cs에 있는 내역을 init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녀석은요. 그래서 요 뷰 모델을 초기화할 때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Hello World 클래스 I Hello World 클래스가 있겠죠. 오토 스캔에 있는 I Hello World 클래스, 이 인터페이스를 Hello World 클래스는 new Hello World 클래스 오토 스캔에 있는 녀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저렇게 해놓고 Hello World 클래스를 파라미터에 넣어주시고요. 컨스트럭터에다가요. 그리고 에저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초기에는 스트링이 null이거나 empty가 아닌 값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true라고 할게요. 제가 말을 조금 헷갈리게 했는데, 자,
null이거나 empty이면 true예요. 처음에는 아무 값이 없을 거예요. is null or empty라고 뷰 모델에 메시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없겠죠. 그리고 뷰 모델에 change 메시지 커맨드를 직접 execute 해주시면, 자, 요 형태로 execute 해주시면 change 메시지 커맨드를 직접 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아웃풋 통해서 write line 해서요, 뷰 모델에 메시지를, 이때 메시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true 해가지고 요 값이 null이 아니면 정상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닛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어요. 자, 기존과 똑같죠? 유닛 테스트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익스플로러로 가셔서 이 녀석을 실행을 해볼게요. run 하시면 런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이 밑에 보시면 실제로 이 테스트 아웃풋을 통해서 라인이 찍혔죠. 네, 아웃풋이 찍혔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디버깅도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버그 테스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자, 디버그를 했을 때 저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추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이제 커맨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커맨드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고요. 메시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닛 테스트가 작업이 가능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이전에 이렇게 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MAUI 앱 1으로 가셔서 이미 스타터 프로젝트로 되어 있죠. 클릭해 보시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Unable to start debugging the starter project cannot be launched 라고 나오죠.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저희가 Add 프로젝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전에 작업했었던 이 net 6.0이라는 게 있죠. 요걸 삭제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 할게요. 그러면 밑에 쪽은 에러가 날 겁니다. 어쩔 수 없겠죠. 자, 에러 2개가 다시 나타날 거예요. 네. 이전의 내역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러가 날 겁니다. 제너레이트 파일 에러가 이번에 났는데 다른 게 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compatible 에러라든지 뭐 그런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빌드가 다 될 때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빌드가 다 됐고 또 같은 에러가 결국은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나 하고 눌러보시면 실행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이때도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했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하시고 다시 리스타트 해보시면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전 시간에 했었던 우리가 call REST API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했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동작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놔서 그런데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내렸다가 올리세요. 사실상 아직 버그들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대로 유닛 테스트를 좀 불편하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 자, 여기에서 프로젝트에 .NET 6.0이 들어가 있었던 edit 프로젝트를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하려면 또 .NET 6.0을 이곳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배포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컨디션이요. 그리고 배포하시면 돼요. 유닛 테스트에서 MAUI 관련된 테스트를 하려면 여기도 edit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edit 프로젝트 파일 하시고 이곳에 MAUI true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셔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MAUI 관련된 이닛이라든지 그런 걸 처리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